물리적인 전투기 양산과 관련된 사실이 공개되자 한국 국산 전투기 KF-21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고 있다. 최근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K 조립 라인에서 KF-21 양산형 실전기 1호기가 완전 조립 완료되었으며 해당 실물 사진과 구조 정보가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유출되자 미국의 주요 군사 전문지와 아시아 태평양 방위 분석기관들이 일제히 긴급 보도에 나섰다. 미국의 디펜스 뉴스는 한국 공군의 KF-21 양산은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초기 시제기와 비교해 외형, 설비, 내구, 레이더 등 핵심 전력 구성 요소가 비약적으로 진화했다고 평가하며 이제 한국은 더 이상 4세대 기술 수입국이 아닌 4.5세대 플랫폼 수출국으로 도약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KF-21 양산형 기체는 기존의 시제기와 달리 기체 표면의 스텔스 도료 정밀도가 향상되었고 레이더 반사 면적, RCS, 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군이 요구하는 전술 스텔스 능력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고정식 A형 주익 하부의 다기능 센서와 S 레이더 안테나 배치가 개량되었고 내부 무장창 도입을 위한 공간 확보, 시뮬레이션도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1호 양산기는 초기 공군 비행 전력에 배치되기 전 F-35A와의 합동작전, KDX-3 이지스 구축함과의 연계 시험 등을 통해 실제 작전에서의 데이터 확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 예상되었던 일정보다 6개월 빠른 조립 완료라는 점에서 기술적 완성도는 물론 산업화 속도까지 미국, 유럽,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방산계가 예의주시하는 사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동체 후방의 엔진 흡기 형상과 배기 노즐 개량이다. 미국에서 F-22 및 F-35의 흡기 구조에 대한 배기기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제 공개된 양산형 KF-21은 그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 유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고열 분산 장치와 열 영상 추적 회피 설계가 반영된 형태로 분석된다. 이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나 적의 레이저 표적 탐지 체계에 대한 생존성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전장 생존력 측면에서 크게 진화한 형태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조종석 계기판과 HUD, HMD 연동 시스템은 국산화율이 90%를 상회하며 이는 미군이나 프랑스 공군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와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현재 1호기 외에 3기 이상의 양산 기체가 동시 조립 중이라는 정보도 흘러나오고 있어 조만간 다수의 KF-21 실전 기체가 공군 전력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밀러테리 타임즈는 한국이 수출도 아닌 자국 실전 배치를 전제로 전투기를 100대 이상 양산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례가 드문 전략적 결정기라며 이는 단순한 항공무기 생산이 아니라 방위산업의 국가 자립 선언이자 국제 전략 구도 속 위상 재정립의 신호탄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KF-21은 현재 공군의 F-4, F-5 계열 노후기체를 대체할 전력으로서 기능하게 되며 총 120대 이상이 국내 배치될 계획이다. 나아가 말레이시아, 이집트, 필리핀, 콜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KF-21의 해외 수출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폴란드와 UAE도 기술 협력과 부품, 공동 생산 방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후속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KF-21의 경쟁력은 단순히 전투력뿐만 아니라 수출 가능성과 확장성에 있다. 양산형 공개 이후 밝혀진 사양에 따르면 KF-21은 기본적으로 공대공 공대지 다목적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연료 탑재량, 항속거리, 페이로드, 내부 전자전 장비 등에서 기존 시제기보다 우위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 양산기에는 블록 1 기준으로 AIM-2000 아이리스트, 등 LGB 외의 국산 무장체계인 첨검, 소형 유도폭탄 KGG 및 전자전 포드,
제머 시스템이 탑재 가능하며 이는 F-35 대비 무장 호환성과 작전 선택의 폭이 넓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군은 2026년부터 KF-21 전담 정비창을 따로 운용하며 기체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정비해지 시스템을 전격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체 가동률을 85% 이상 유지할 방침이다. KF-21 양산형의 구조적 특징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조립 공정에서 모듈화를 적극 도입했다는 점이다. 기수부, 주의, 꼬리 날개, 랜딩 기어, 엔진 베이 등이 개별 제작 후 후반부 통합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생산 속도는 기존 F-16이나 F-50 대비 1.8배 이상 향상될 수 있으며 해외 수출 시 커스터마이징 생산도 용이하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분담금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산형 기체 제작에 들어간 부분은 전적으로 한국 독자 자금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해외판 KF-21 수출 시 해당 분담금을 무효하거나 조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KF-21 실전 배치를 통해 한국 공군은 4.5세대 플러스 고등기동 다목적 전투기라는 중간 단계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F-35의 비싼 운용비와 정비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미사일 요격, 조기경보 연동, 해상전력과의 합동작전 등 전략적 운용 시나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게 되었다. KF-21은 결국 전투기 한 대의 성공을 넘어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이 완전한 시스템 통합 능력과 방산 독립 역량을 갖췄다는 상징이자 선언이며 이번 1호기 양산형의 완성은 한국이 이제 진정한 전투기 생산국으로 완전하게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미국 언론이 이를 놀라운 진척인도 유럽을 뛰어넘는 실전 속도라고 표현하며 전략적 주시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복합적인 기술력, 실행력, 정책력의 결합에 있다. 한국은 KF-21을 통해 항공무기 수입국에서 공급국으로 전략 소비자에서 전략 생산자로 도약하는 전환점에 서 있으며 이는 앞으로 수십 년간 동아시아 공군력의 균형을 변화시킬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역대 최대 8.8조 잭팟 터진 현대로템 K방산 레전드 모레도 이어진다.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65억 달러, 약 8조 8천억 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을 성사시키면서 단일 계약으로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새로 썼다. K방산의 경쟁력이 다시 한번 인정받은 가운데 올해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이달 2일, 현지 시간, 폴란드에서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 현대로템과 폴란드 국방부는 구체적인 계약 규모에 대해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022년 체결했던 1차 계약 규모인 4조 5천억 원보다 2배가량 많은 8조 8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첫 방산 분야 대형 수출 계약이며 한국의 개별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현대로템과 폴란드 국방부는 조만간 양국의 정부 고위급이 참석한 계약 체결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현대로템이 잭팟을 터뜨린 동시에 K방산의 경쟁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대로템을 비롯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 한국항공우주, 라그넥스원, 하나시스템 등 국내 방산업체는 가격 대비 높은 성능, 빠른 조달 시간 등의 특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다. K방산은 높은 경쟁력 외에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 이재명 정부의 지원 등으로 당분간 전성시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란 등 중동 정세도 불투명하다. 네토, 북대서양조약기구, 32개국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5% 수준까지 증액하기로 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가 방산 분야를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낙점하고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거론된다. 특히 방산을 기존 안보 관점에서 산업 관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당시 후보 시절에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관 방산 수출 진흥 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사이프라이에 따르면 2020에서 2024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2.2%의 점유율로 10위에 올랐다. 미국이 43.0%로 독보적인 1위이며 프랑스 9.6%, 러시아 7.8%가 그 뒤를 이었다. 이후 4위 중국 5.9%부터 9위 스페인 3.0%까지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아 현재 K방산의 상승세를 감안하면 방산 4대 강국 목표가 현실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주요 방산 업체들도 글로벌 수주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베트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유력하다. K9 자주포 외에도 공대지 미사일인 청검의 중동 지역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 하나에어로는 글로벌 방산 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초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 3차례에 걸쳐 정정 신고서를 낸 끝에 유증 규모는 2조 9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케아은은 최근 필리핀의 경공격기 바-50-12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집트와도 협상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투기 KF-21 양산에 돌입해 내년부터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해외 수출을 타진한다는 방침이다. 라이그넥스원도 유도로켓 비공의 미국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에어로 하나시스템과 협업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3 체계 개발을 마쳤으며 중동 중심으로 수출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업체들 모두 반짝 호황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긴 호흡으로 유럽, 동남아, 중동 지역 위주로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